네, 잘 들리시죠?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손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네,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허니님, 망총님 안녕하세요. 네, 망초. 네, 초죠, 초. 유빈님,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다음쟁이님, 파파님, 라바님, 안녕하세요. 땅님, OMZN님, 오스카님, 반갑습니다. 깔리파님, 미안보님, 풀기둥님, 안녕하세요. 레이세퍼님, 노맨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네, 또 항상 부자 되시고요. 베베님, 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대박장이죠. 그렇죠. 원래 이 자체가 제가 이 지수가 떨어졌는데 왜 대박장이냐. 지수는 조정을 주고 소폭 약보합으로 조정을 주고 종목별 지금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네, 베베님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초강세예요. 지수가 초강세라는 것은 지수가 물론 막 여기서 뻗어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2160인데 왜 초강세냐. 벌써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1900포인트를 계산했을 때 지금 순식간에 260포인트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260. 지수가 고작 260포인트를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종목들의 그 상승 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지수보다 센 종목들이 뭐 몇 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어가요. 저는 우리 한국 전체적인 이런 상황 속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 일단 싸다. 뭐 싼데 모멘텀이었다. 그런 말들을 뭐 기사나 어떤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성장이 약하다. 덫에 빠졌다. 디폴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다소 안 좋은 기사들, 비관적인 기사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거를 뒤집어 봐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다. 앞으로 어렵다. 성장이 힘들 것이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기업이 싸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수도 안 올라갔다는 거죠. 네, 짱구님 안녕하세요. 심지어 국가 부도의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보다도 PBR이 낮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나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그 나라보다 PBR 자체가 더 낮아버리는데, 그러면은 말을 다 했죠. 아무리 미국이 엄청난 세계 강국 최대 경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애플의 시가총액, 애플의 시가총액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맞먹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현재 어느 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싸다. 그리고 기업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다. 그겁니다. 세터를 보자면 종목을 보잖아요. 역시 종목의 오늘의 주인공은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벌써부터 바닥에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처럼 가볍게 올라갑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뭐 1조, 2조, 5조, 10조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게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 치면서 올라갑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요. 이 양봉도 나오죠. 상승. 앞으로 더 가겠다는 거죠. 최소한 뭐 24만원, 5만원 코스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겸손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원에서 네이버가 11만원, 12만원 할 때, 카카오도 10만원 할 때, 11만원 할 때, 이 둘 중에 둘 다 20만원을 가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20만원을 가는데, 누가 먼저 가는지 한번 지켜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둘 다 갑니다. 네이버가 한 발자국 더 앞서 갔지만, 결국 둘 다 가는 거예요. 네, 여롱여롱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한해서 저는 아주 강한 탄력세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바닥을 찍었거든요.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주도 바닥을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바닥을 찍었고요. 자, LG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 초점을 무너뜨리지 않죠. 자, LG이노텍도 바닥을 완전히 찍고 돌려 세우는 차트입니다. 삼성전기도 바닥을 찍었죠. 심지어 LG 디스플레이조차도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주식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암담하고 우울할 때 매수를 하고, 모두가 다 환호에 빠질 때 그때 매도를 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매지온과 임종석 관련 테마주들은 단기 급락을 맞았습니다. 내일 플러스 대선 테마주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저는 확산이 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더 다른 데로 확산이 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낙연 테마주는 내일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을 거예요. 제가 시간에 보니까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낙연 관련 테마주를 밑에서 잡지 않고, 그렇죠? 위에서 잡았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기업 대표이사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가 사퇴를 했어요. 원래 임기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임기가 있죠. 원래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돌연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선알미늄은 여기서 한번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담아냈던 사람들 선취매가 들어가면은 무섭지가 않아요. 왜? 더 뻗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포탄 맞는 거죠.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시나브로님 안녕하세요. 아, 짱구님이 옆발상 현실선은 너무 어려움.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짱구님. 제가 오늘 또 옆발상 투자 종목, 추천 종목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VIP 추천 종목 두 종목을 드렸어요, 오늘.
내일 이낙연 테마주가 일단 시가가 저가로 형성이 되면서 뭐 하한가는 안 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어느 거요?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가 결국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지금 6개월 남은 속에서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을까요? 제가 왜 이 겸손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 총선에 나가려면 차기 대권 후보로 있어서 총선에 나가려면 뭐 여의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주변 정리를 하잖아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대선 테마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밑바탕을 그러니까 경선이 지금 대선 테마주가 5번이잖아요. 5번. 제가 5번입니다. 우리 VIP분들 대선 테마주 그대로 들고 있는데 제가 5번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나 대한민국에서 대선 테마주를 5번을 겪어본 사람은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을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우리 집안에 족보도 모르는데 대선 테마주 시즌이 오면 남의 족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찾고 다닌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딱 보면 척인데.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하다는 거. 투스건설. 투스건설. 아닙니다. 투스건설은 대장이 힘들어요. 네. 투스건설은 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해저터널이거든요. 해저터널 관련. 이낙연 테마주에서 어떤 인맥이 아니라 어떤 그 해저터널 관련된 그런 겁니다. 정책 공약, 정책주. 가긴 가는데 대장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이 대선 테마주 자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시청자분들에게 경험 많은 전문가 또는 경험이 없으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가 됐든 어떤 테마주가 됐든 경험입니다. 경험 무시 못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는 대한민국 특유의 대선 테마 이벤트 역사를 돌아보면은 패턴이 다 비슷해요. 바닥에서부터 치고 가는 거. 그러면 대장을 빨리 골라야 되고 그 대장이 앞으로의 진짜 대장이 될 수 있는지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면은 해당 인물이 과연 야당 1순위인가 여당 1순위인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 1위가 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대선 테마주를 할 때는 철저하게 대권 1위가 될 만한 사람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알잖아요. 대권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야당이면 여당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여당이면 야당 쪽에 배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프로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철새가 아니라. 밥 먹여줍니까? 1,000만원 질렀는데 5천만원 되는데 1,000만원 딱 사가지고 5천만원 주는데 또는 1억도 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나는 뭐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주식을 안 해야죠. 일도 안 해야 되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냉정하죠. 저는 딱 정치적 중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열리는 거예요. 자, 팩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자유한국당 좋아하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박근혜 때 잘 살았어요? 아니, 막말로 한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부동산 규제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폭락 맞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다시 서민 됐습니까? 뭐 페라리 타고 있다가 뭐 소나타로 내려갔어요? 아니잖아. 그래 이명박 때도 아니었잖아. 그럼 노무현 때도 아니었잖아.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 노무현 때 뭐 페라리 타고 다녔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아니라는 거야. 에이, 경선이 그건 좀 오반데.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노무현 관련주 샀으면, 이명박 관련주 4대강 샀으면, 박근혜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지라든지 그런 거 사놨으면 초대박 터졌을 텐데 5배 10배 이상 날라갔는데 이게 안 맞는 거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중간을 이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결국 현재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1,000만 원이 5천 되고 5천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4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이게 많다 저게 많다. 저는 대선 테마주 정치적 테마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꼭 건설주를 삽니다. 그러다가 포탄 맞죠. 철강 사고, 조선 사고, 기계 사고, 그래놓고 경기 안 좋다고 손가락질하고.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나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존중합니다. 야당 여당 지지하는 거 존중해요. 저도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향은 존중을 하지만 주식으로 들어왔다면 최소한 중립을 지키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 세상에나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야, 나는 이낙연이 싫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 경선이 할 말이 없지. 아, 그러면 이낙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그러면 황교안 테마주는 샀냐? 한창재지 1,000원 주고 샀어? 그것도 아니야. 고문관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앞뒤 안 맞는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나는 이낙연이, 교수님 저는 이낙연 싫어요. 그래요. 그 생각 존중합니다. 사람은 여기는 민주주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거 안 샀대. 경선이 얘기할 때. 그래? 그러면 황교안 샀어요? 이 미친놈이 안 샀대. 저는 자유한국당도 싫어요. 민주당도 싫어요. 그럼 혹시 테마주 중에 바른미래당 하물며 유승민 안철수도 안 샀대. 그럼 뭐 했다는 거야? 물어보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어 이런 사람들 임종석요, 김부겸요, 홍준표 이 새끼 와가지고 그냥 깃방망이를 갖다 진짜 내 옆에 있으면 진짜 그 골프째로 갖다가 진짜 대가리를 갖다가 머리가 아니라 그냥 대가리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들 딱 세워놓고 골프째로 갖다가 그냥 때려버려야 돼. 그냥 정신 번쩍 들게. 이 새끼 어디 말장난하나.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닥은 1등 2등이라니까. 미치겠네 진짜.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선수, 레슬링 그레코로 마냥 55kg 동메달 딴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은메달도 기억 못하잖아. 그런데 정치권에서 대권 지지율 막 4, 5, 6, 7 막 어디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게. 매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매년.
답답합니다. 답답해. 경선이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도 제가 남선알미늄 얘기하면서 와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공개방송에서. 공개방송에서도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를 해버렸어 내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일단 우리 시청자들 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시청자들 똑똑한데? 아, 겸손을 답답하게 해가지고 저 새끼가 종목을 말하게끔 유도를 하는구나. 역시 지능적인 사람들 많아 보면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네. 또 그런 지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 보면은. 저 새끼 답답하게 일부러 해가지고 고문관처럼 딱 해서 업으로 끌고 딱 스스로 종목 말하게끔 해야 되겠다. 진짜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보면은. 또 내가 낚인 거지 어찌 보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남북경협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 봅시다. 1번. 네,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남북경협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거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11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3시까지 오세요. 3시부터 제가 오프라인 모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겸손과 주식 얘기도 하면서 친목 위주 또 송년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신청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입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자들은요.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원을 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명 되는데 10명이 넘어가면은 인원을 수정해야 됩니다. 거기는 좌석이 막 많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12월 21일 드디어 합니다. 그물치기 매매법. 정말 하면 할수록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그물치기 매매법 실전 필살기 토요일 12월 21일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생방송 시청 못 하시는 분들은 그 특강 내용, 특강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드리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직장인 분들, 이때 시간 안 되신 분들 혹시나 신청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절차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세한 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주도 한 종목 나가는 점, 네, 그것도 좋겠죠. 네, 회비는 뽑습니다. 네, 특강비는 뽑아요. 제가 남북경협조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쟁 났어요? 아니죠. 지금 휴전 중이죠. 아, 네, 여롱여롱님. 네, 내년 서울에서 봐요.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오늘 새벽에, 뭐, 밤 동트기 직전, 새벽 3시, 4시에 전쟁 나도 아무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50년 이상 지나왔어요. 휴전 중이에요. 악재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고 그런데 왜 외국인
얘네들은 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죠? 외국인들은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하고 다니고 놀고 다니고 일하고 다니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너무 위험한 나라인데. 휴전 중인데 왜 코스피는 지난 코스피가 25배가 이렇게 20배 이상 올라갔죠? 지수가 20배 올라갔죠. 20배가. 남북경협주를 보면 그러면은 최근 그렇습니다. 최근 얘기만 하죠.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치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교전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없었죠. 핵실험을 하던가요? 안 했죠. 고작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나 뭐 어디 방사포 신형 그거 펑펑펑펑 쏘죠. 얘네들 원래 그렇게 쏴요. 얘네들은. 우리도 쏩니다. 동해에서 우리도 미사일 한 번씩 이렇게 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무슨 군인 호구입니까? 안 쏘게. 우리도 사격 훈련 하잖아. 제 포천 가면은 대규모 그 포사격 훈련. 막 장갑차, 탱크, 헬기까지 다 가가지고. 그거 훈련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항상 포천에서 하거든, 그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막 옛날 이명박 정권처럼 쥐새끼 막 죽인다 그러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 이런 거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트럼프가 김정은 뚝배기 깬다고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저 새끼 불바다 만들겠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심지어 만났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행동적으로 봤을 때 행동심리학으로 볼 때는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과 기대감들이 최근에 1, 2년 동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실망감. 두 번째, 지금 남북경협주가 최근에 흐름들이 세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결과를 내야 시장에서는 결과를 내라. 그걸 원하지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좋으면 들어가면은 이미 끝나요. 단기 고점에 물리거나 아니면은 못 쫓아갑니다. 너무 급등해 버려가지고 또는 점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원래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사화 뭐 다른 OECD 국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사는 항상 자극적이에요. 뭐 툭하면 뭐 이번 예를 통해서 금강산 뭐 밀어버리겠다. 저 걸리적거리는 거 빨리 철거해라. 그게 악재인가요? 얼마나 악재가 없었으면 그걸 악재라고 보겠습니까? 얼마나 악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군인하고 한번 서바이벌 게임도 한번 해주고 나 군대 있을 때 막 그랬거든. 저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던질 때 있잖아요. 그 3, 4단 백골부대에서 그걸 시키더라고. 나는 이 한 발의 수류탄으로 뭐 적과 김정일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어.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 수류탄으로 김정일 백가족을 뭐 찍겠다 그런 내용이었어. 아무튼 간에 그런 뜻이었어요. 그걸 하고 실수탄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랬다니까. 그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때예요. 그때가 얼마나 악재가 없었다면 그게 악재일까? 이거 무엇이냐?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부산산업 보겠습니다. 폭락이 안 나옵니다. 월봉상에서 이게 폭락이 안 나와요. 버티고 있죠, 지금. 버팁니다. 오히려 셉니다. 오히려 세게 움직여요. 그 다음 대RTI, 그렇죠? 이것도 버티고 있죠, 지금. 오늘 툭툭툭툭 치죠. 그 다음 푸른기술 툭툭 뭐 하나 나오면 툭툭 올라갑니다. 11%씩 툭툭 10% 11% 툭툭. 대적광 구호, 대적광 구호라고 그러지. 열심히 외쳤던 기억나네요. 유비님도 그러셨죠. 같은 사단 나왔으니까 저랑. CJ12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청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바로 이런 부분.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그러잖아요. 경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한번 잘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김정은 저 개새끼 아주 저 목덜미 잡아가지고 진짜 깃방망이를 진짜 겁나게 때리고 싶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안 된다. 무엇이냐? 털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지루하게 빼버립니다. 지루하게. 푸른 기술의 과거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차트의 흐름을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급등 이후에 푸른 기술이 여기서부터 2015년 당시에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냐? 이때도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 올라간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 한 번씩 터지면서. 이게 철도주잖아요. 푸른 기술이 철도주입니다. 남북 경협주 안에서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철도주, 여러 종류 중에 철도주입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어떻게 됩니까? 폭락 맞죠? 그리고 횡보로 밀어버립니다. 옆으로 밀어버려요. 쫙 옆으로 빼버립니다. 박스권은 위로는 8,000원, 아래로는 5,000원. 여기서 밀어버리죠.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쳐버리죠. 이런 데서. 그리고 다시 급락 맞고 올리고 빼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뺄지 아니면 여기까지 뺄지 여기까지 뺄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면서 가버리는 거죠. 흔들어 제끼면서요. 부산산업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산산업의 패턴을, 과거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빼버려요. 여기서 대세 상승이 나오고 대세 하락이 나오고 2008년도는 다 떨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다 올라갔으니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그리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옆으로 빼버립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옆으로 빼버리죠. 2011년도부터 밑으로 빼버립니다. 여기는 급등 나오다가 또 밑으로 빼고, 그리고 져서 올려버리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저점과 저점이 결국 뻗어가면서 지지가 되면서 치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지가 돼버리면은 강력하게 장기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량 테스트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여기 고점은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부산산업을 얘기할 때 들으신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당연히 듣지. 이거를 종목 상담할 때 이걸 들고 가라 했었던 겁니다. 제가요. 이거 부산산업 이거 밀릴 때 겁먹지 말고, 뭐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겁먹지 말고 이거 들고 가라.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터졌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부산산업 저한테 종목 상담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굴 보고 제가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빼버립니다. 여기도 엄청난 공포감이죠. 뺄 때는 화끈하게 뺍니다.
쌍봉 찍고 22만원 이상에서 쌍봉 찍고 25만원 고점 찍고 그대로 반토막 이상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올리고 자 쐐기한 패턴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새로운 추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산산업이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여기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굉장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차트가 뉴스를 만듭니다. 이런 차트가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팍 올라가 버리면은 뉴스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뉴스와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냐고? 절대 못 잡어. 이낙연 테마주도 거저 먹여줬는데 그것도 못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습니다. 지금 뭐 남북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2016년도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했더니 무슨 뭐 삼성전자 애플한테 뒤지고 그 다음에 화웨이한테 뭐 잡힌다. 세계 제휴 시장 2위, 3위로 내려가는 삼성전자를 왜 추천을 하냐. 100만원 깨진다. 경선이 참고로 115만원에 추천했거든. 공개방송에서. 근데 100만원 깨진대. 제가 그랬습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왜 중요하죠? 어차피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오늘날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팔지 말고 2016년도 1월달에 딱 들고 있어가지고 주식 공부해라. 3년간만 주식 공부했다면 여러분들 수익 나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만원대는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3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4년 돼가네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주세요. 제2의 삼성전자 주십시오. 한 달 전에도 얘기하고요. 3달 전에도 얘기하고 6달 전에도 얘기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까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주식을 보통 10년을 들고 가면 99.9%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99.9%의 확률로 올라가요. 10년을 들고 있다면. 그게 미국의 데이터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죠. 이처럼 답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아, 제2의 HLB가 무엇일까? 노력하는 건 좋다는 거. 근데 그 노력이 자칫 도박으로 가는 거죠. 제2의 HLB를 찾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10만원 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로만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반대로 내가 5,000원으로 갔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10,000원 주고 샀는데 7,000원, 6,000원, 5,000원으로 7,000원, 6,000원,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1년, 2년, 3년, 4년간 쫙 빼버립니다. 옆으로 빼버리면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 없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주식이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급등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내일 당장 이렇게 급등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판단해가지고 급등 차트를 보면 공략하면. 반대로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역으로 당합니다. 개인들은 역으로 당해요. 그럼 손절 치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실체가 없는 어떠한 세력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한 달 월급, 세 달 월급치, 1년치, 10년치 연봉, 심지어 퇴직금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모레로 2달 전 공개 추천 지금 30%. 짱구님 축하드립니다. 30%면은 됐지? 그러면 짱구님 그쵸? 여러분들이 주식 하신 분들, 초보분들 잘 들어보세요. 수익 30% 먹는 거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초보자들 어쩌다 뭐 하나 잡아가지고 30% 50% 막 한 번 먹었다 해가지고 뭐 100만원 질렀는데 더블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고, 초보자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대 고비예요. 군대 가는 게 고비가 아니라 애 낳을 때 고비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고속도로 탈 때 그게 고비가 아니라니까요. 주식해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 20% 30% 40% 수익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주식 경력이 최소한 한 7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종목의 주식 수익 30%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분들은 알아요. 주식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이 다 돼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합니다. 왜? 내가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내가 똑똑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때 반대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깡통 차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사람은 얼굴 까고 얘기하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 왜 겸손이 나로 인해서 한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 어깨에 우루사들이 한 4인 가족까지 하면 한 3,00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내 어깨에. 4인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져.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2의 HLB라 해가지고 바이오 3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 바이오 종목 그거 추천하면 그 새끼가 사람 새끼야? 아니잖아요. 오늘도 추천 종목 보세요. 재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목인지. 실적 보세요.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오늘의 추천 종목, VIP 추천 종목 2종목 또 나갔습니다. 화장품 테마는 지금은 괜찮나요? 별로인가요? 괜찮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볼까요? 화장품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겸손이 아모레 퍼시픽 추천해줬죠? 그에 대한 이유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전체 여성 중에 90%가 화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화장을 합니다. 중국은 30%가 화장을 하고요. 인도는 전체 인구 중에 여자들이 10%만 화장을 합니다. 자, 이제 중국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안 쓸까요? 인도는 그냥 막 그냥 뭐 펠리컨 기름 바를까요? 계속?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수요가 넘쳐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무조건 화장품 바르죠. 남자들도 스킨로션 바르죠. 물론 화장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요야. 그냥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을 발라. 그러니까 질레트의 면도기나 브라운의 면도기 있죠. 남자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수염이 계속 자라네? 그럼 면도기를 써야 되거든. 안 쓸 수가 없어. 수염을 안 깎은다고 하더라도 다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브라운이 개발을 한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지금 화장품을 또 발랐고요. 세계 다른 나라들도 시간차가 있죠. 지금도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화장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수요 분석입니다.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의 이 서경배 회장의 딸이죠. 서민정씨. 회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8살입니다. 그럼 이 서민정씨가 아모레퍼시픽의 이 딸 서민정씨가 28인데 이 사람이 38세에서 48세 사이에 퍼포먼스를 터뜨리겠죠.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화장품이 사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전체적으로 화장품 주식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닥을 찍어버렸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N자로. 주식은 모두가 다 안된다고 판단됐을 때, 모두가 다 우울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역배열,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역배열에서 공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식이죠. 기본적인 기본적 분석을 로 인해서 어떤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그럼 모든 이평선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소형주였다면 여기까지 밀리겠죠. 그러나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쇼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15만원 전후면 매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실행에 옮기면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점심 식사를 먹는데 여러분들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서경배 회장이 자네 나랑 같이 일할 생각 없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 직장이 더 좋은데요. 그럴 겁니까? 아니면 서경배 회장과 같이 일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이 서경배 회장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회장인데 일을 안 할까요? 같이 일하고 싶죠. 그러면 이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경배 회장이 나를 위해서 그 외 경영진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투자는 해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개인들은 왜 주식시장 들어오면은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사고 팔고 왜 주식 안에서 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자본가라는 뜻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가는 무슨 뜻이에요? 내 막대한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쓰는 거죠. 어떤 기구를 쓰는 것을 바로 자본가입니다. 노동자는 무엇이에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노동의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을 노동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자본가가 돼야 되잖아요. 사장이 돼야 되고 대표가 돼야 됩니다. 주식, 내가 현실에서는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자본가가 아니에요. 근데 주식에서만큼은 자본가가 돼야 되겠죠.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라 해서 1000만 원이라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 해서 왜 자본가가 될 수가 없죠? 그 회사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지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식 차이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이 한 끗 차이가 투자의 철학, 이 투자의 철학의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들 3년, 5년, 7년, 10년, 20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단타 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용돈 벌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뺏기죠. 집까지 뺏깁니다. 폐인됩니다. 단타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진짜 내 주변에 단타 쳐가지고 페라리 현금 주고 샀다. 뭐 아파트 현금 주고 샀다. 나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매매일지 쓰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그 계좌 말고 다른 계좌는 뭔데? 공개 안 하잖아요. 강남 입성하고 싶습니까? 에다님? 짱구님 노동자 탈출하고 싶어요? 노동자 탈출하면 되잖아요. 짱구님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면 됩니다. 강남으로 입성하고 싶어요? 강남으로 입성하면 돼요. 지금. 그럼 내가 강남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자 탈출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플랜을 짜야 될까? 월급이 쥐꼬리만 해가지고 뭐 180만 원 전후 받는데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리의 힘을 믿고 100만 원으로 2배씩 10번 먹으면 10억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2배씩 10번 먹어버리면은 100억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로 들어갈 것인가? 10년, 20년 쫙 펼쳐놓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과 똑같이 파산의 길로 갈 것인가? 인식 차이입니다. 주식 30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선배들이나 주변 주식 경력이 높으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때 당시 주식을 사고 팔고 했는지 모르겠다. 객장 가가지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고 파는 거는. 왜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SK 하이닉스 한 주에 200원, 300원, 400원 할 때 그냥 들고 있을걸. 삼성전자 한 주에 10,000원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 없다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죠.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의 차트를 보지도 않았을 거야. 네이버가 100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100배 올라갔거든요.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한미 약품 찾아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 나와.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네,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FNF.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들 하죠? 도대체 왜 없다고 할까요? 2년 전에도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휠라 코리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건 핑계죠. 아프리카 TV. 도전 비전. 이게 2, 30년 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안쪽이에요, 대부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NC소프트. 지금도 진행형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20% 수익 나면 얼른 팔려고 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수익이 50%짜리 수익이 나더라도요, 안 파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 수익이 나 있어도 안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라고. 그게 훈련.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수익 나면 얼른 도망가려고 그래. 다른 거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자의 확률은 더욱더 떨어집니다. 회전율이 무엇입니까? 사고 파는, 주식을 사고 팔수록 회전율이 높아가죠. 여러분들 계좌 한번 딱 펼쳐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 계좌 딱 열어가지고요, 주식 계좌 열어서 회전율 한번 검색해보세요. 회전율. 1년 회전율 한번 검색해보셔가지고 100이 넘는다? 여러분들은 파산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100이 아니라 500도 있고요, 1000도 있고요, 10,000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산의 길로 가는 거다. 단 회전율이 50 전후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부자의 길로 갈 것이다. 이해됐다. 여기까지 이해됐다.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회전율 한번 검색해보세요. 우리 VIP분들 회전율 한번 검색해봐. 내가 진짠지 가짠지. 주식 경력 여기 20년 30년 되신 분들, 경선이 진짜죠? 제가 미국의 어떤 그 또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 그 주식 데이터를 보니까요, 제가 아까 주식을 10년 들고 가면은 99.99%의 확률로 다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거기에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되려면, 제가 딱 이걸 찾아보니까 100년을 가지고 있으면 100%더라고. 10년 딱 되면은 99.9%, 99.999 이렇게 나오는데 100년이 되면 그게 딱 100이 채워지더라고. 우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디 국영수 과학,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런 뻘짓거리 시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줘야 된다고. 카카오라든지 애들 주식 있잖아요. 그거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뭐 현대그룹 뭐라든지 SK 뭐라든지 그걸 사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니면 성장주 또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 그 자녀가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을 원하지. 연대 고대 나오면 뭐합니까? 하는 꼬라서니는 고문관인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자기가 고졸 출신이면은
어근이 꽉 깨물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사일 탓하면 안 되지. 지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 건데. 그러면은 창업을 하든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러 다니든지. 고졸 출신이면 다른 사람들 대학 4년 다닐 때 그 4년간 뭐 한다는 거야 도대체. 뭘 배워서 그걸 내공을 쌓여서 자기 거를 만들어 가야지 그거를. 대학 나오면 뭐해.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박수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나는 안타깝다는 거지.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이 돼야 되겠죠.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물론 서울예술대학교 나왔지만 그 사람이 배달의 민족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봉진 그 배달의 민족 대표가 처음에 그 사업할 때 전단지 길가에 떨어지는 거 다 줍고 다녔어요. 그거 해서 다 자기가 입력한 거야. 컴퓨터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단지에 막 길에 막 전단지 떨어지는 거 손으로 다 줍고 다녔어. 그거를 다 해가지고 가게 찾아가지고 우리 이런 서비스 할 건데 문전박대 당하고 막 소금 뿌리고 물 그랬다니까요.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맞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게 직업이었으면은 난 떼돈 벌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주식은 어떤 기술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타점, 시점에 사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쪽을 대든지 아니면 부자의 쪽을 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결론은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책에서라든지 방송에서라든지 주식의 정답은 없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법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반드시 손절가 딱 잡고 아니면 뭐 이거 하면 딱 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다. 그게 맞게 떨어진다면 꾸준히 수익 먹으면 그게 정답이다. 그런 말 하죠. 그거 다 거짓입니다. 전제 조건 하나가 빠졌어요. 이걸 넣어야죠. 주식의 정답은 장기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게 정답이라고. 그 안에 정답은 없어. 내가 어떤 펄을 본다든지 PBR을 본다든지 대차대조표를 본다든지 어떤 유형자산을 본다든지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ROE를 본다든지 영업이익률을 본다든지 매출의 영업이익을 본다든지 대주주 지분율을 본다든지 수급을 본다든지 거기서 자기 기준과 원칙이 나눠지는 거지. 장기 투자의 전제 조건을 깔지 않는 한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은 파산당할 것이다. 길어봐야 2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주식의 정답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다들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야, 시간을 3년 4년 5년 열어놓은 사람이 10년 열어놓은 사람이 한 달에 400%짜리 못 먹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겸손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는 무조건 10년 20년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열어놔야지 한 달에 3배, 5배짜리를 그냥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이처럼 사람은 어리석어요. 욕심 많고 원하는 것 많고 노력은 안 하고.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를 넓혀라. 100만원 수익 벌었다고 낄낄대지 말고 최소한 억대는 수익을 한번 찍어야지. 이 바닥에 들어왔다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VIP 제 가입 문의 딱 주시면 제 VIP 들어오는데 막말로 회전율은 계좌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젊으시니까 금방 찾아요, 그거는. 한 10분 안쪽이면 찾습니다, 회전율. 보통. VIP 문의 딱 주잖아요? 제 VIP 들어오려고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천만원, 2천만원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없어요. 아니, 이 바닥 들어왔는데 주식하는데 1,000만원, 2천만원 벌고 끝내겠습니까? 최소한 억대는 찍어야죠. 복리의 힘을 느끼시고요. 올바른 투자의 습관을 기르시는 분들 VIP 지금 들어오세요. 딱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정 줘도요, 폭락 안 나옵니다. 그게 기본의 펀더멘탈입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또 진행하니깐요. 이거 신청 예약하시는 분들은 미리 또 미리 예약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견손기법 그물치기 매매법을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시청하셨던 분들, 그쵸? 검증된 기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 배우신 분들 많이들 지금 당장 신청하시고, 배우신 분들 중에서 좀 보완하실 분들은 또 제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도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이버 카페도 공지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네, 이 그 매매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다른 글들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좋은, 정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중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정 죽이죠. 장중 방송하고 저녁 방송하고 이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봅시다. 네, VIP 문의는 카톡 문자 주세요.